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순위 그 36번째 시간이고요. 일제경제 수탈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일단 페이지는 317페이지, 출제순위 36위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제강점기를 일단 우리가 시기 구분을 하셔야죠. 그래서 1910년대, 그 다음에 20년대,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 이렇게 나눠 보셔야 되고요. 10년대 대표 정책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조사 사업과 토지조사 사업.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에다가 무슨 령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죠. 회사령부터 시작해서 임업령, 광업령, 기타 어업령, 산림령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도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10년대로 그냥 다 믿고 갔었는데 올해 시험 유형이 하나가 있었죠. 네. 그래서 10년대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먼저 빠른지 그 순서를 좀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토지조사령과 그 다음에 뭐 태영령 이런 거는 19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료로 준 다음에 다음 법령 시행 시기에 있었던 일은 그러면 회사령 발표 같은 경우는 19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같은 10년대지만. 네, 이쪽이 이제 나타나는 변화고, 그 다음에 20년대 보면 20년대 경제수탈의 산미증식계획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사령이 폐지된다. 요건 주의하셔야 돼요. 자, 10년대는 회사령의 시행, 회사령은 처음에 허가제였는데 20년대로 넘어가면 회사령이 이제 신고제로 전환 또는 폐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령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뒤에 어떤 단어가 따라오는지 주의하셔야 되고요. 산미증식 같은 경우에 우리 해당되는 문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년대는 일본의 전시체제죠. 전시체제. 그래서 노동력 동원 조직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30년대 전반기에는 농촌 관련된 우각기 총독의 정책들. 그 다음에 이어서 중일전쟁 이후에는 이제 본격 전시죠. 이때는 뭐 인적 자원 수탈, 물적 자원 수탈 관련된 징용, 징병, 공출, 배급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미증식 쪽에 요 문제, 지금 나왔던 문제랑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 파트 그거까지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 문제를 보면요. 이제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 다음에 기억 결과, 추진,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보시면 일본은 191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도시에 몰렸다. 이걸 우리가 사회 쪽에서는 이촌향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된 게 1960년대, 70년대예요. 그때 있었던 이촌향도가 일본은 1910년대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네, 그 배경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여하면서 이때 승전국이 돼요. 그때 군수물자를 팔면서 이들이 공업화에 성공을 하고요. 그러면서 나타난 산업화 현상들. 이게 20년대 일제의 경제 수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을 추진했는데 토지 개량, 농사 개량, 식량 생산을 늘렸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죠. 자, 그럼 관련된 지문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볼게요. 자, 20년대 일제 경제 수탈 얘기할 때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산미 증식 계획이 나타나는 배경은 일본이 산업화됐다. 그죠? 이촌향도면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니까 농촌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일손 부족한 농촌은 생산력이 떨어지는데 사람은 늘어나니까 이제 식량 가격이 막 올라가는 이런 폭등 현상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산, 미, 쌀을 늘려서 우리나라 생산되는 쌀을 늘려서 늘은 만큼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일본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요. 1920년에 시작해서 34년에 원래 계획보다 짧게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40년대 중일전쟁기에 들어가면 재개가 돼요. 요게 이제 앞으로 주목할 파트예요. 요게. 자, 보세요. 시험 문제는 99%는 20년대라고 나와요. 근데 예외적으로 40년대 들어와서 재개했다라는 지문 또는 재개라는 말을 생략을 한다 그러면 중일전쟁기 들어가서 노동력 동원 조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애국반이나 아니면 보국대나 이런 거를 끼고 재개된 당시의 산미증식을 묻는 지문들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미 구현이 된 거고
7급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아니고 간접적으로 물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30년대 전반기에 실패했다라는 지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산미증식하면 20년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3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거는 인식을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나머지 일반론을 보면 쌀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품종 개량이나 아니면 비료, 수리 시설, 그리고 쌀의 단작화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봤을 때 쌀의 생산이 늘어나는데 생산량의 증가가 있는가?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봐야죠. 일제가 계획이기 때문에 애당초 목표한 바가 있을 텐데 목표 달성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일본으로 넘겨가는 수탈량의 경우에는요. 그들의 애당초에 목표한 대로 목표 달성은 못했으면서 수탈은 목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 수탈량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수탈량이. 그럼 국내 쌀 생산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우리가 굶어 죽는 걸 일본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부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기 만주에서 뭐를 가지고 오냐면 만주에서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잡곡을 가지고 와서 메웠다라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산미증식 확인 사항이에요. 네, 아직 시험에 구현 안 된 요거까지 잘 보시고요.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쌀의 생산량 증가보다 수출량의 증가가 늘어났다. 그렇죠? 수출량, 수탈량. 그 다음에 만주로부터 조, 수수, 콩 이런 것들을 잡곡을 수입했다. 우리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쌀이 부족한 부분들을 사료로 때우는 거죠. 그 다음에 1인당 소비량이 이전보다 줄었다. 이때 우리가 표가 가끔 시험에 나올 때도 있는데요. 1인당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거의 한 60% 수준으로 떨어져요. 근데 일본의 1인당 소비량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 걸 뺏어서 가져갔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은 수의 소작농이 이를 통해 자작농으로.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요건 틀린 얘기고요. 요거랑 비슷한 느낌 주는 지문을 하나 대비를 하면 10년대 일제 토지조사, 20년대 일제 산미증식, 우리나라 지주는 두 사업을 거쳐도 몰락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주는 10년대가 됐던 20년대가 됐건 괜찮다. 몰락하는 건 결국에 이 많은 비용이 있을 텐데 이게 전가되면 소작농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일반 농민만 무너진다라는 거 확인하세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지주는 더 세지고 소작농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식민지 지주제라고 별도로 이름 칭해서 부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표 정책 20년대 산미증식 관련 문제를 봤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얘기 드린 대로 일제강점기는 연대별로 끊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정책이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